도저히 없는데 아직 자리에 안 오신 분도 계시고 이래서 요런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에 경매에 나온 농지가 있는데 용도 지역을 봤더니 이종 일반 주거 지역 돼 있고요. 지목이 답이네요. 요렇게 생겼답니다. 290의 5답 요 땅인데 이 물건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한번 볼까요?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요렇게 생겼어요. 이게 뭐 어떻게 하나 뭐 좋아 보이지 않게 생겼다 그죠? 그런 땅인데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땅이 요만큼인데 소로 인류에 접함이 되어 있고 요 안은 들어간 땅이 있죠. 다시 뭐 그림 해볼게요. 지금 이만큼이 나온 게 아니고 요만큼이 더 있는 거예요. 이렇게 파란색 부분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파란색 부분은 자 여기 소로 인류야 이거 중로 인류죠. 중로 인류에 대한 보상받는 땅이에요. 보상받는 땅. 보상받고 여기 찌끄러기 땅 조금 남네요. 이걸 뭐라 그러죠? 잔여지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땅을 감정평가한다. 자 어떻게 평가하실래요? 감평사 여러분, 자, 제가 법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평사님들한테 일을 맡겨요. 자, 이거 법원에 경매 물건으로 감평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 이거 어떤 땅이에요? 이종일반 주거지역이네요. 맞나요? 근데 멀쩡한 그냥 이종일반 주거지역이에요. 도로에 뭐 접하고 안 접하고 그거 빼고 그거 똑같고 근데 이렇게 생긴 땅인데 이종일반 주거지역인데 뭐예요? 이거 보상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경매로 진행 중일 때 보상 안 했잖아요. 보상을 했으면 지자체 소유니까 경매 나올 일 없죠. 그죠? 자 이거 그럼 미집행이겠네요. 미집행이라고 합니다. 보상하지 않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저촉부진에 맞나요? 예. 그러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저촉됐다. 그러면 멀쩡한 이종일반 주거지역보다는 사용을 하는데 감가 요인이 되나요? 땅이 이만큼 있는데 80, 90%가 도시계획시설에 예정되어 있어요. 그럼 보상받으면 돈을 주지만 보상받기 전까지는 내 땅에 건축 같은 거 개발행위 같은 거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인 이종일반 주거지역보다 좀 낮게 평가할까요? 예, 감가 요인이 되겠네. 맞나요? 그죠? 그래서 감가를 했다 이런 말은 없어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씁니다. 이종일반 주거지역인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로서 이를 감안하여 평가한 뭐 말을 요런만 써놔요. 이렇게 보니까 공시지가가 117만 원인데 190 얼마, 2배도 안 되게 감정했네요. 자, 그런데 다시 이번에 제가 용인시 기흥구의 공무원입니다. 감평사님들한테 발주하여 이거 보상할 건데 보상 감평 좀 해줘요 이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땅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저촉부진에 감가를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이게 왜 감가를 한 거죠? 경매에서는 왜 감가를 한 거죠? 경매에서 왜 감가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저를 잠깐 볼게요. 그냥 똑같이 생긴 땅인데 그냥 이종 일반 주거지역 있고요. 하나는 똑같은 땅인데 이종 일반 주거지역에 보상이 언제 될지 모르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예정부지예요. 그럼 어떤 걸 더 비싸게 또는 어떤 걸 좀 싸게 평가하겠어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다. 이거 보상받아야 되니까 당장 사용하는데 뭔가 제약이 있죠. 싸게 평가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제 보상평가 목적이 뭐예요? 평가 목적이 보상입니다. 보상하려고 평가했어요. 보상하러 왔을 때 이 동네 이종일반 주거의 시세 알아보기 이 정도 금액인데 이거는 그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니까 좀 간단해서 평가를 한다. 이게 맞아요? 어디서 틀렸죠?
얘 때문에 미집행인 거잖아. 근데 보상 목적 자체가 감정평 목적 얘죠. 해당 사업이죠. 해당 사업으로 해서 가치 평가가 올라가서도 낮추고 내려가서도 올리고. 이해되세요? 보상 감평을 할 때는 이게 있으면 안 되죠. 맞죠? 이거에 대한 보상하는 거잖아요,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감평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저 감가를 한다. 그러면 안 되지. 이해되세요? 예.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요렇게 해서 그래서 이 물건을 입찰에서 떨어진 거긴 한데 왜 입찰했습니까? 보상가가 대강 계산해봐도 예, 이 감정가를 넘어가겠다 이런 생각했던 겁니다. 입찰했다가는 떨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사례 보겠습니다. 오산시 세교동 11492 보겠습니다. 오산시 세교동에 경매 나온 땅이 있는데 땅이 요 도로에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 화면 잘 보세요. 뭐라고 써놨습니까? 빌어먹을 완충 녹지가 있죠. 그죠? 근데 이 물건이 조금 웃긴 게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 옛날에는 그냥 허허벌판 동네에 특히 도로 보세요. 되게 좁은 도로죠. 이 좁은 도로에 접한 늘 길쭉한 땅이었는데 동쪽으로 택지지구 개발 사업을 해가지고 세교지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도로가 엄청 넓어졌어요. 맞죠? 경매에 나올 당시에 도로를 확장 공사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볼게요. 요 물건인데 그 옛날에는 요 땅이었어요. 도로에 접한 땅이었단 말이에요. 멀쩡하게 도로 접한 땅인데 저 멀리로 세교 신도시 짓는다 그러면서 요 땅인데 요 도로 확장 공사하고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시간 지나니까 확장 공사가 끝난 다음에 요 땅이 되는 거거든요. 맞죠? 그런데 자, 눈치상 맞추기, 눈치 게임 하기. 이 앞에 도로를 개설할 목적이 1번 저 멀리서 저 멀리로 신속하게 이동. 2번 이동도 하고 집도 지어라. 아리까리하죠. 아리까리하죠. 그죠?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도로 구역이란 말이 있나 봤더니 그건 없는데 뜬금없는 완충 녹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서 쌩쌩달리란 도로는 완충 녹지를 만들 수도 있다 그랬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저 땅이 2차로일 때 이런 땅이었거든요. 이렇게 접한 땅이었단 말이에요. 도로에 접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거 확장합시다 하더니 이렇게 도로를 확장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2차로가 4차로가 됐어. 좋아요? 근데 이래놓고 나서 여기다가 완충 녹지를 했네? 그러면 도로 조명이 아니고 또 뭐를 알아봐야 된다 그랬어요? 녹지 조명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 여기는 누구라고? 제가 이 물건 입찰하려고 오산시청 공원녹지과를 갔단 말이에요. 공원녹지과를 가가지고 이거 녹지 조명이 필요하게 생겼길래 공무원님 이렇쿵 저렇쿵 한데 이거 녹지 조명 허가 나는 거죠. 원래 도로에 접한 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4차로 확장하면서 맹지를 만든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녹지 조명 허가 나겠죠? 이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이런 거는. 근데 잘못 들었나? 아니 이거 원래 도로에 접한 땅인데 왜 완충 녹지 조명 허가 안 나냐? 그러니까 이렇게 요런 모텔 같이 기존 건물이 있는 땅들은 진출입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주는데 이런 땅은 없었기 때문에 지목이 전 아니냐. 농사 짓는 땅이니까 진출입해도 되는데 왜 농사 짓는 거 진출입 되는데 왜 건축 허가를 녹지 조명 해줘야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야, 이런 애들이 공무원 그 자리에 앉아있는 나 너무 신기하대. 막 싸우는데 결국은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아니 어떻게 도로에 접한 땅을 맹지를 만들 수 있느냐? 맹지에다가 도로를 내줘서 개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도시계획일 텐데 어떻게 도로에 접한 땅을 너는 확장하면서 맹지를 만들 수 있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공무원이 한다는 소리가 그럴 거면 이거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한다고 완충 녹지한다고 했을 때 주민공담할 때 의견 제출하지 그랬냐 이러더라고. 지금 이게 경매 물건인데 그때는 내 소유가 아니었지 않냐. 그래서 지금 입찰하려고 물어보는 거다 이러니까 하는 말이 그러면 입찰 안 하면 되겠네요 이러는 거라. 야, 내가 이 미친 여자는 입을 찢을까 눈을 찌를까 내가. 야, 이 남의 재산에 뭐 해가 간다 이런 아예 그 마인드가 0이더라니까요. 이야, 내가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는데, 우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러면서 완충 녹지 전용 허가를 안 내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 이 도로도 그렇고, 요 도로도 그렇고, 딱 봐도 차가 쌩 하고 지나가겠죠. 그죠? 시속 60이네요. 쌩 하고 지나가겠죠. 근데 요즘에 도로의 차량 설계 속도를 높이는 추세에 있어요? 낮추는 추세에 있었어요? 낮췄죠. 그죠? 여기도 아마 시속 50으로인가 낮췄을 거예요. 보통 완충 녹지는 차가 쌩 하고 지나가는데 설치하거든요. 차가 쌩 하는 소리는 시속 몇부터 나죠? 70! 죄송합니다. 거의 대부분 완충 녹지는 거의 대부분 시속 70부터 깔았거든요. 예. 근데 이 도로는 여기는 시속 50으로 속도를 줄였나 아마 그래요. 여기가 50인가 60인가. 거기다가 한 번 더 질문. 요런 데 땅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완충 녹지로 지정해놨다.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 치겠죠. 그죠? 그런 사람 한둘이 아니었겠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차량 설계 속도도 줄이고 여기를 줄였어요 한번. 속도도 줄이고 땅 주인들도 가만 안 있겠네. 완충 녹지 해제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이 경매 물건 보면은 재밌는 게 재밌다기보다는 좀 의미가 있는 게 이 물건 낙찰받은 사람이 2015년도에 봐봐. 낙찰받고 항고장, 항고 이유서, 탄원서. 이 사람 맹지라고 생각 안 하고 낙찰을 받은 거였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완충 녹지 때문에 맹지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 싸우다가 결국은 네가 잘못했다 자식아 법원에서. 네가 제대로 보지 왜 제대로 안 받냐 이래가지고 결국은 졌어요 항구가. 그리고 결국 잔금을 냈어.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거 팔려고 막 이제 해결하려고 엄청 돌아다녔다는 말을 요 지역 부동산에서 내트렸거든. 그 부동산 가서 내가 이야기했지. 그러면 그 물건 내가 사줄 테니까 금액만 싸게 좀 끊어보세요. 부동산 사장님 그랬어요. 내가 왜 그랬냐. 도로 설계를 낮추고 설계 속도 낮추길래 오산시청 공원 녹지가를 다시 찾아갔죠. 그래 가서 이거 녹지가 이거 문제가 많아 보이던데 혹시 도로 속도를 줄였으니까 완충 녹지 해제 안 하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공원 녹지가는요 여기 그 완충 녹지 필요 없다고 의견 냈다. 그래서 우리는 해제에 동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제 결제 절차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오산시 의회 통해 가지고 해제가 될 것 같다는 것이 그때 이제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겠다 이랬어요, 이따가. 그래서 내가 사줄게 이랬거든. 근데 한참 지나서 연락이 왔는데 안 판다고 연락받았어요. 이 주인도 알아봤나 봐. 알아봤나 봐. 그러더니 에이 안 판다. 그래서 에이 공짜로 돈 벌기 어렵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게 지금 제가 사겠다라고 그 컨택한 거는 3년 전쯤의 이야기입니다. 3년도 더 전의 이야기고 해제는 올해 해제된 걸 봤어요. 정규 강의 하다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상에 해제가 되어 있는 건 오래 봤습니다. 완충 녹지 없죠? 그죠? 네. 그래서 그때 샀더라면 2년 지나서 완충 녹지 해제되면 얼마나 좋겠냐만, 네. 투자는 그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갖고 된다가 잘 없어요. 제가 저런 데를 완충 녹지 해제될 걸 어떻게 예상했었냐면, 스카이프 좀 볼게요. 그 옛날에 이 동네에 이렇게 내리다 보면은 택지지구 여기 한정 있고 여기 예정이죠. 그죠? 이쪽도 택지지구가 있고 이쪽도 택지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요 사이에 도로가 이렇게 좁은 도로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그 좁은 도로를 버리고 이렇게 새 도로를 만들었죠. 이 가운데 도로가 시속 70이었거든요. 시속 70이었다가 60으로 낮추면서 완충 녹지가 해제됐어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다 뻔하다니까.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여기에 설계 속도를 시속 70에서 60 낮추고 나니까 완충 녹지를 해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데 땅값들이 평당 1000씩 갔거든요. 예. 제가 이 사례를 봤기 때문에 오산 그 사례도 완충 녹지 해제하겠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여기도 혹시나 낮추겠다 하면 근데 여기는 안 낮출 것 같습니다. 예. 이쪽은 70에서 60으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토지 강의하면서 너무 살이 쪄가지고 너무 쉽게 설명하는 것 중에 한 개가 신도시가 들어오면 녹지지가 천된다 이러는데 그거는 완충 녹지 같은 것이 없을 때 이야기고 근데 뭐 100에서 1000 갔다 이럴 때 완충 녹지 있을 때는 엄청 쌌을 거 아니에요. 맹지니까 그죠? 그러다 불쑥 올랐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비염이 있어가지고 코대가 가렵네. 자, 이제 사도와 현항도로를 비교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사도 이거 언제 만들었겠어요? 이렇게 주택단지를 만들면서 만들었겠다. 맞나요? 그죠? 그럼 내가 별표친 땅을 낙찰 받으려고 한다. 뭐가 제일 관건입니까? 사도인데 이건 지정공고 했을까요? 지정공고라는 개념이 법에 지정공고가 먼저 생겼겠어요? 사도가 먼저 생겼겠어요? 사도가 훨씬 먼저 생겼겠어요? 먼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다. 그러면 기본이 도로주인 동의 받아야 되느냐? 지정공고 했다? 그럼 좀 수월할 수도 있겠다? 예, 그 정도. 그 다음에 이런 별표친 땅은 뭐예요 또? 단지를 만들면서 같이 만들었죠. 그죠? 그러면 개발행위를 하면서 하수관 굴착, 집 지을 때마다 도로 굴착을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굴착을 안 해도 되게끔 기본적으로 해놨다? 그럴 수도 있겠네. 그때는 도로주행 없이도, 굴착 동의 없이도 할 수 있겠네?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알아보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사도가 된다, 만다 이렇게 딱 자르면 안 돼요. 옛날에 또 이제 오른쪽 현황도로 설명드릴게요. 어떤 부동산 선생님이 아스팔트 포장한 현황도로는 건축법상의 도로가 된다. 현황도로지만 아스팔트 포장을 해놨다. 이 말은 도로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한 분도 있었어요. 그러면 아까 브라보 펜션 도로 그 아스팔트 있거든. 그 건축허가 이제 아스팔트 있으니까 건축허가 하겠다 이러면 열받네. 오늘 그 아스팔트 걷어내자 이러면 그때는 허가 취소할 거냐고. 그게 아니라 그 설명이 좀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시간방진데 선생님들이 실무 경험이 실전 경험이 작아서 그래요. 실전 경험이 많지 않아서 그래요. 그게 현황도로를 새마을도로 포장 사업하면서 아스콘 포장했다. 이게 아까 도일동에 그거 있잖아요. 도일동에 도로 좁은 땅 자연 녹지죠. 그런 땅들은 그게 맞아요. 근데 현황도로인데 또는 개인 땅인데 아스콘 포장한 거 그거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아스콘 깐 걸로 된다 만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자, 오른쪽에 현황도로 한 개 보겠습니다. 자, 도로를 보면 얼핏 보면 도로와 A, B, C, D 지적도를 보면 얼핏 봐서는 어떻습니까? A, B, C, D 필지가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도로가 있어서 지적과 도로가 나눠진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요. 동네 사람들이 내 땅 관리 안 하고 있으니까 밟고 다니면서 도로화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땅을 잘라서 마음 편하게 밟고 다니라 하면서 지적 분할해 줄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사실상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상은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그러면 또 한 개, D 땅에다가 이렇게 집을 짓고 살고 있으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럼 C 땅도 건축가 날까요? 날 가능성이 크다. D 땅에 있는 건축물 정도의, 그러니까 녹지 지역이나 관리 지역이다 라고 한다면 건축가가 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왜요? 이렇게 도로를 쓰고 있는데 뭐 계속 건축법상의 도로를 쓰고 있었잖아요. 그죠? 요래됩니다. 그래서 사실 건축 허가를 받는다는 게 보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다단한 걸 갖고 있거든요. 저도 지금 어디 개발 제한 구역 하나 허가를 받아볼까라고 하는데 되게 번듯한 도로에 접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하수관 연결 때문에 또 많은 땅 주인 동의를 받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너무 작은 땅이니까 동의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되게 번듯한 땅에 접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도로에 접해 있으니까 문제 없다 이러는데 아이고 아닙니다. 특히 성남시 같은 경우 있잖아요. 성남시는 조금 어려운 말인데 배수구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도로교통법상에 그러니까 녹지 지역 같은 경우다 이러면 배수 처리를 하지 않으면 배수구역은 배수 처리를 하지 않으면 건축가 안 난다 이 말이 쉽게 말하면. 그러면 배수 처리하려면 하수관 같은 게 있는 데를 해야 되잖아요. 하수관 없는 동네는 허가 안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큰 도로에 접하지 좀 쉽게 말하면 큰 도로 현황 도로에 배수 시설이 없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성남시 같은 데는 웬만한 현황 도로에 접한 땅이다. 그러면 건축가 나기 되게 어려운 땅들이에요. 되게 어려운 땅들이에요. 이게 아마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있을 때 만든 조례인가? 아마 그렇게 하면. 이재명 시장이 이재명 민주당 지금 후보 경기지사랑 그 성남시장 할 때 좋은 정책 한 것도 좀 많이 있어요. 나쁜 거는 셀 수 없이 많고. 죄송합니다. 저는 부동산 전공자로서 대장지구 같은 건 말이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해하지 마세요. 윤석열도 엄청 싫어합니다. 저는 정치하는 인간들을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은 없어요. 그냥 소원이 있다면 이재명하고 윤석열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둘 다 그냥 이렇게. 나는 정치하는 그러니까 좀 과하게 말해가지고 문재인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뭔가 민주주의 국가의 어떤 절차상의 대통령이라 생각이 아니고 입헌 군주제 국가의 왕이라는 생각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가 뭔데 막 뭐 휘두르면서 뭘 이렇게 나라 세금부터 해가지고 자기가 뭐 왕이 뭘 베풀듯이 하사하듯이 나는 그 사고가 너무너무 싫어요. 왜 내 세금 가지고 지들이 착한 척하고 그래. 그것도 너무 싫어요. 옛날 뭐 나경원 그때 선거 때 나와가지고 동작구에 뭐 운동장 잔디구장 진행시켜 이러더라고. 아니 지돈이야? 그 지돈 가지고 무슨 기업 회장이 하듯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너무 싫어요. 나는 우리나라 정치인들 다 싫어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서 좀 좋아하는 게 성대모사하기에 좀 편해가지고 그 점은 좋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목소리만 좋아합니다. 샤도우가 죄송합니다. 자, 이거 보겠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성남시가 배수구역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녹지 지역 무분별한 게 개발된 것을 좀 막은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도로에 접한 땅인데 개발 안 되는 땅이 많아서 억울한 것도 있고 장단이 있습니다. 자, 사도랑 현황도로 아까 대충 봤습니다. 사도 누구 거예요? 개인 거죠? 현황도로 누구 거겠어요? 개인 걸까요? 지자체일까요? 개인 게 좀 더 많은데 지자체도 되게 많아요. 아까 평택 그 도일동 사례 봤잖아요. 맨 처음에 발생은 개인 거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자체가 보상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국가에서 해준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는 단지를 만들면서
브라보 펜션 만들면서 그 사람이 만들었을 건데 현항도로는 동네 사람들이 밟고 다니다가 도로가 된 거예요. 이게. 사도는 브라보 펜션 도로다. 딱 브라보 펜션 사람들만 소수 특정인들이 쓰는 거잖아요. 현항도로는 언제 만들었는지도 모르지만 누가 씁니까? 그 동네 일대 사람들 다 쓰는 땅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항도로에서 정의할 때 불특정 다수 언제부터인지 모른다. 이게 굉장히 그 사도랑 나눠지는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도는 뭐예요? 개인 도로지만 도로로 만들면서 지목을 도로로 만들었죠. 근데 현항도로는요. 지목이 전, 답, 대 등등등이다. 지목을 왜 바꿔요? 내 땅에 남들이 밟고 다니는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맞나요? 예. 그래서 종전의 지목도로 되어 있고 당연한 거지만 지적 분할도 현항도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않는 게 훨씬 많고. 자, 중요한 이야기. 사도가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려면 사도가 도로 주인의 동의 없이 허가가 되려면 뭐다? 지정 공고가 있어야 되겠지만 굴착 동의를 요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현항도로는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이겠죠. 그죠? 왜냐하면 주상공이다. 주상공인데 현항도로 가지고 건축허가 받으려 한다. 안 해주려고 하는 경향이 뚜렷하단 말이에요. 자, 녹지지역, 관리지역이다. 이런 동네에서 뭐? 핵심은 과거에 건축법상 도로로 쓰인 이력이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건축가 공무원이다. A씨 땅에 난 도로인데 A씨 땅 도로인데 옛날부터 도로로 썼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건축허가를 받겠다라고 찾아왔는데 이거를 해줘도 될까라고 생각한다면 옛날에 옆에 땅 보니까 그걸 가지고 건축법상의 도로를 써줬더니 문제가 없더라 하는 경험치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해보면 이게 엄청 중요해요. 그 다음에 사도 길 막으면 안 됩니다. 현항도로 막으면 어찌 돼요? 둘 다 안 됩니다. 예. 예전에 어떤 수강생이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선생님, 이런 사도로 막아도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데요. 이랬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사람은 지나가게 하고 차는 막을 수 있지 않나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질문을 했죠. 설렁탕, 제육볶음 골라라 이랬어요. 왜요? 이러길래 사식 넣어주려고 그런다. 우리나라가 도로와 통행에 관련된 법이 엄청 엄격해요. 요만큼이라도 도로로 보인다. 막으면 안 돼요. 못 막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이야 잘 살았지. 지금이야 엄청 잘 살고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나 이런 개념이 있지만 이 법이 만들어질 당시는 박정희 대통령 때란 말이에요. 예. 그때는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도로가 산에 올라가는 임도도 중요했어요. 근데 부동산 갖고 있다고 해서 못 쓰게 한다. 이러면 개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그래서 사보다는 도를 높게 봐서 그 개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막지를 못하게 하는 게 되게 심해요. 그래서 사도 못 막습니까? 절대 못 막아요. 법적으로 못 막습니다. 현항도로도 못 막습니까? 못 막아요. 막아봐. 그러면 이제 딴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시중에 쉽게 만날 수 있는 부동산 왜 그래요? 뭐 있어요? 시중에 있는 부동산 선생님들 중에서 내가 아는 한 이분이 제일 최고부자예요. 최고부자. 이분이 어떤 과목 가르치는지 설명 안 할게요. 근데 이분이 성격도 엄청 좋아요. 키도 커, 얼굴도 잘생겼어. 같이 밥을 먹는데 난 내가 나이 많은 줄 알고 말을 좀 짧게 했거든. 나이도 그가 많네. 근데 저 아버지가 엄청 부자인 거야. 그 아버지가 누군지는 나는 아는데 내가 안다는 걸 그분은 몰라요. 땡땡그룹 회장님이었더라고. 성격도 인품도 엄청 좋아요. 내가 그분한테 오직 이기는 건 요거만이에요. 요거만.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부동산 이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를 좀 해결하려. 그러니까 요거는 마음 좋겠냐, 요거는 마음 좋겠냐는데 땅 좋은 게 많더라고. 근데 이거는 좀 같이 좀 가달라. 법적인 문제를 좀 봐달라 이러더라고요. 갔는데 이제 현황도로가 뭐 요렇게 있다 할게요. 요렇게 있고 그분 땅이 그 수강 그 강사님 땅이 요렇게 있었어요. A 땅이라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카페가 있네. 요거는 전이라 할게요. 전인지 임야인지 그게 기억이 안 납니다. 아마 임야였던 것 같은데 임야인데 그 사실상 했던 임야는 아닙니다. 카페가 있어요. 그럼 카페는 현황도로 출입하면 되죠. 그 카페가 엄청 잘 되는 거야. 그 카페가 여기다가 불법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주차장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기다 지 땅에 더 있는데 여기다가. 그러면 주차장 출입구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따갖고 그냥 들어가게끔 만들어 버린 거예요. 왜냐면 이 땅을 놀리고 있으니까. 전도 아니고 임야도 아니고 그냥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막 이래놨어요. 그 요렇게 놨거든. 아이고야, 오 마이 갓, 할렐루야. 여기다가 좀 땅이 요 뒷땅 빨간 땅 더 큽니다. 여기다가 교회가 들어온 거야. 교회를 지으면서 아싸리 교회는 여기를 아스콘 포장을 해버린 거예요. 인입을 해버린 거야, 아예. 그래갖고 나한테 이거 막을 수 있느냐 이런 거. 이게 현장을 같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우와 이게 뭐냐고 이거 무슨 자기 재산 안 지키고 뭐 하냐고 내가 그랬지. 근데 이제 교회가 들어온 건 얼마 안 됐고 카페가 주차장으로서 이제 좀 됐어요. 근데 카페 건축물이 주차장한테 들어갈 공간이 없게끔 거의 이렇게 바짝 째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그 자기 마당에서 다 안 되니까 뒤로 난 건데, 이래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거 막을 수 있느냐? 건축법상의 도로로 쓰인 이력이 없죠. 그죠? 근데 교회가 막무가내로 이제 그 허가를 받고 뭐 굴착까지 하고 여기를 아스콘 포장까지 한 거야. 그래갖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용 증명을 이렇게 보내라고. 내가 대강 써서 보내줬어요. 근데 야, 이 돈이 많은 사람은 확실히 그게 좋더만. 시비를 안 걸더래. 아버지가 그냥 좋게 해결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묻더라고. 이거 좋게랑 해결이랑은 같은 줄에 있으면 안 되는 말이라고. 그 좋게 해결이란 게 뭔데요? 그런 게 어딨어. 씨. 일단 아스콘 까야지. 아스콘 깔고 내 땅에 있는 하수구 다 뜯어내버려야지. 동의 안 받고 한 거니까. 맞죠? 그 부친도 해준 적이 없고, 그 쌤도 해준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했더라고. 근데 또, 안 하대. 내 같으면 일단 여기 주차부터 했다. 내 땅에 주차하고 펜스부터 쳤다. 내 같으면, 내 같으면 이것도 안 하대. 그분 땅에 또 요쪽은 그 쌤 땅에 요쪽은 또 경사가 엄청 심해요. 벼락이야 벼락. 절벽이야 절벽. 그 위치는 엄청 좋은데 땅의 80%는 절벽이고 20%는 남의 도로예요. 그래서 엄청 좋은 땅인데 위치가 엄청 좋은 땅인데 80%가 절벽이고 20%는 도로. 진짜 나 같으면 이거 그냥 에라 정 맞겠는데. 이런 경우가 가만히 있다 보면 현황도로 돼버린 게 되게 많이 있어요. 내 땅에 누가 도로를 쓰려고 한다. 바로바로 막아야 됩니다. 도로를 해놓은 거 못 막는단 말이에요, 법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보겠습니다. 평창군 봉평면 무일에 경면한 사례인데, 땅 모양 좋아요, 안 좋아요? 이 정도면 엄청 좋죠? 맞나요? 근데 뒤에 장 봐봐요. 좋아요, 안 좋아요? 현황도로가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서 사실상의 땅 모양이 요렇게 한 게죠. 맞나요? 이런 땅이죠. 맞죠? 엄청 안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흔치 않지만 이 땅에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스카이뷰를 내려다보면 교제에 있는 땅이 이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지나가는 길이 있죠. 이 길을 이용해서 동네 사람 많이 썼단 말이에요. 맞나요? 현황도로 제가 뭐라 그랬죠? 지적 분리 안 돼 있다 그랬죠. 도로와 대지가 도로 부분이 분필돼 있거나 뭐 지목이 바뀌어 있거나 아닌 경우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경매를 한번 펼치 보면 그냥 지적도상 요거 하나라니까. 그런데 땅은 요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옆에 뭐 짓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창 군수다 이거 지으면요. 어이 기반시설 확충 계획안 내봐. 쉽게 말하면 도로 좀 넓혀서 네 전용 도로 만들어 라고 할까요? 맞죠? 그래서 이 전용 도로가 요로 났어요. 그러니까 이 도로가 나니까 이제 여기 사람들이 여기 남의 땅 가로지르 가는 도로 필요 없죠. 맞죠? 그래서 이 도로가 없었어요. 이 도로가 없었어요. 엄청 좋겠죠? 예. 이 땅은 보면 여기 도로 있었거든요. 이거 현황도로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 땅을 가지고 이런 도로를 기반 시설로 건축 허가까지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영영 못 막는데, 근데 새 도로가 나면서 폐도가 됐습니다. 정확하게 폐도를 할 거면 도시계획 도로가 아닌 도로를 폐도를 하겠다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네 사람 밟고 다니는 게 어떻게 동의를 받겠어요? 맞죠? 근데 요거는 요 도로, 요 집을 지으면서, 요 단지를 지으면서 막은 거라서 이렇게 허가가 났습니다. 딱 보이네. 요런 거 있는 땅들이, 요 보이죠? 요런 땅들이 굴착해서 연결해놓은 땅들이, 예, 대부분. 요런 땅들은 이제 굴착 동의 없는 땅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거지 같은 건생 왜 지었나 보겠습니다. 오른쪽 밑에 보면은 거지 똑같은 근생 건물이 하나 있죠. 그죠? 이거 왜 지었을까? 사실 이 건물 엄청 잘 지은 건물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적도에 보면은 몇 다시 몇 번지가 있잖아요. 요 앞에 번지를 본번이라고 합니다. 뒤에를 부번이라고 하거든요. 그 본번, 부번이 있으면 본번에서 필지 분할하면 부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 보니까 어때요? 앞에가 다 사죠? 그래서 이 땅을 원래 요만큼이 4번지 땅이었던 거예요. 자, 근데 땅이 너무 크다. 그러면 우리는 한 필지씩 분필을 해가지고 전원주택 짓기 좋은 사이즈로 분필해서 한 땅씩 딱딱딱 판다. 공장 짓기 좋은 사이즈로 만들어서 한 필지씩 판다. 그럼 땅값 되게 많이 받을 수 있겠다. 그 생각하죠. 맞나요? 근데 분필만 해갖고 팔고 싶어요. 분필해서 건축까지 해갖고 팔고 싶어요. 그죠? 건축까지 해서 분양하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고 리스크가 크죠? 그죠? 실컷 지어놨는데 나는 이 구조가 싫은데 이런 사람 생긴다고. 그렇기 때문에 분필만 해서 팔고 싶은데 이게 분필만 하여 매각 목적으로 한다. 이거를 허가를 잘 안 해줘요. 왜요? 그렇게 해놨더니 기획부동산에서 돌덩어리가 있고 절벽이 있고 사실상의 분필이 안 되는 땅인데도 그냥 도면 자대고 다 끄듯이 해가지고 분필해서 땅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못하게 합니다. 분필만 해서 땅 파는 것 자체를 지자체에서 기획부동산으로 잘 못하게 해줘요. 그래서 기획부동산 문제로 인해가지고 이제 허가를 안 해주려고 그래요, 이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개발행위 허가도 있고 더하기 건축 허가까지 있어야 된다. 땅을 집 짓기 좋은 용도로 만든 뿐만 아니라 건축 허가도 있어야지 분필 허가를 해주겠다는 것이 거의 대부분 지자체의 어떤 스탠스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왜 잘 지은 건물이냐? 요거 하나 구라로 지어놓고 도로를 냈죠. 맞나요? 자, 기호 4-2번지 도로 이거 답해주세요. 지정 공고 했나요? 안 했나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지정 공고 했겠죠. 밑에
거지 같은 건물 준공해 놨으니까 맞나요? 예. 그러면서 도로 필지도 쪼개진 거예요. 건축 준공이 나면서 다시 하겠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을 때 도로는 지정 공고가 됐고요. 근데 지적 분할이 안 되었잖아요. 지적 분할에서 분필은 건축 허가 준공이 나면서 분필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필지에서 쪼개 팔기 좋나요? 예, 예. 그럼 이 건물을 왜 내가 잘 지었다 하냐? 이거 나중에 부셔서 짓기가 좋게 생겼잖아요. 부시기 좋게 잘 지었던 거래요. 예, 이해되시나요? 예. 그러면 4-2 도로 낙찰받아서 도로 주인, 야, 이 자식들아, 내 땅 동의받아서 집죠. 하기 어렵죠. 요렇게 한 덩어리를 가지고 잘라낸 땅들은 인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해되시나요? 요렇게 생긴 땅들은 도로를 낙찰받아서 도로를 갖고 돈 번다 할 때 거의 법리로 돈 번다기보다 떼서서 돈 벌어요. 떼서서. 응? 때를 써가지고 못 지나가게 해갖고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냥 돈 주고 합해서 쓰고 막 이런 것들이에요. 민원 넣겠다 해갖고 이러니까 하는 것들이거든. 딴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잠깐만, 요걸 연결해서 좀 더 하고 할게요. 다시 할게요. 뭔 이야기 하랬지? 이거 설명하면서 요거 이야기 하면 좋겠다는 게 떠올랐는데, 설명 다 끝나고 나니까 까먹었네. 가끔 요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법정 도로가 있고, 요렇게 사도를 내고, 단지를 만들었다. 1, 2, 3, 4, 5, 6, 7. 그러면 아주 옛날 이야기를 해볼게요. 개발행위 허가만 갖고도 이렇게 허가받은 땅, 분필한 땅들이 있겠죠? 맞죠? 그러면 여기가 지목이 전이고 요거도 지목이 전이고 요거도 지목이 전이란 말이에요. 옛날부터. 그런데 필지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개다. 그러면 전체 전을 각 9분의 1씩 지분을 줘요. 자, 이럴 때 요 땅은 도로에 대해서 9분의 1 지분이 있다. 그러므로 건축허가 난다. OX. X. 이거 O라고 생각하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거 공법, 토지 강의 많이 하는 선생님 몇 명이서 이거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앞에 땅에 지목이 전인 땅이 있잖아요. 저 땅의 9분의 1만 내 건데, 전체를 도로로 쓰겠다. 그게 어떻게 허가가 나겠어요? 민법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 땅에 대한 지분이 9분의 1밖에 없는데 전체를 도로로 쓰는 거 내 임의로 할 수 있겠다. 민법적으로 말이 성립 안 하거든. 근데 토지 선생님들이 거의 대부분 토지에 대해서 지분이 있으면 맹지가 아니고 은행 대출할 때도 지분이니까 맹지 아니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땅은 건축허가 나는 땅이다. 이렇게 설명 많이 하거든요. 아니에요. 도로에 대한 지분만 있는 걸로는 건축허가 안 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왜 실무적으로 문제가 없고 이런 게 많이 넘어가냐면 내가 9분의 1 지분 갖고 있죠. 그럼 내 9분의 1 때문에 딴 놈도 허가 안 나겠네요? 예. 그러니까 서로 물고 물리겠네요? 예. 그래가지고 허가 나나요? 그래서 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근데 9분의 1 중에는 진짜 또라이들이 한 명씩 있을 수 있잖아요. 더 심하게 해서 별표 친 땅만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9분의 1 지분을 딴 사람 갖고 있겠네? 맞죠? 그러면 그 사람 동의 없으면 허가 안 납니까? 도로주? 예, 안 납니다. 그거 되게 많아요. 근데 또 왜 9분의 1만 있어도 지분에서도 허가 난다고 잘못된 설명이 많냐면 거의 대부분 집을 지어버리죠. 맞죠? 다 집 지었다 할게요. 다 집을 지으면 이제 이 도로에 대해서 굴착할 일도 없겠네. 맞죠? 그 상태에서 시간이 오래 지나요. 그 시간이 오래 지나. 그럼 이 땅 매각하는 사람들이 요거도 A도 팔고 9분의 1도 A한테 넘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A가 9분의 1 갖고 있네요? 근데 낡은 집이 있네? 부시고 새로 집 지어야지. 허가 나나요? 난다고. 그때는 9분의 1만 갖고 있어 나는 게 아니고 지정 공고한다는 데가 굴착이 필요 없게끔 연결 다 돼 있어요. 허가 나는 거라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해서 도로 지분만 가지고 허가는 그건 아니에요. 그건 틀렸어요. 예, 그건 틀렸어요. 근데 저도 배울 때 그래 배웠거든요. 저도 배울 때 그래 배웠는데 틀린 이야기입니다. 예. 예. 아무튼 요렇게 생긴 땅은 본번에서 쪼개진 땅이잖아요. 이런 땅은 도로를 갖고 허가 제 기준으로 치면 이건 수익 내기 되게 어려운 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전에 그 충청도 어디 있는 회사에서 저한테 컨설팅 좀 도움 좀 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자기네가 낙찰받은 공장이 있는데 컨설팅 받아서 낙찰 받은 공장인데 이제 그 해주신 분이 이제 앞에 현황도로를 잘 안 챙긴 거예요. 법정 도로에서 들어온 도로 중에 일부가 그 공장 못 쓰는 땅인데 안 막아놨던 거예요. 근데 그 관계를 좀 풀어달라 하더라고요. 근데 풀 수는 있겠는데 와 그거 내가 발을 못 들이겠더라고. 예, 뭐냐면 그렇지 일단 그 공장의 한 분이 제 수강생인데 사장님이 수강생이 아니잖아요. 그 설명을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또 메일로 막 오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냥 변호사 찾아가면 안 되겠냐고. 자, 뒤에 땅 보겠습니다. 이 땅 도로에 접했어요? 안 접했어요? 예? 자, 일단 보겠습니다. 이 지정 공고 여부를 묻는 거거든요. 첫 번째 질문이. 지정 공고한 거예요? 지정 공고를 했으면 이 땅이 지목이 도로일 가능성이 크죠. 근데 전이네. 거기다 옆에 땅들도 봐봐요. 다 전이죠. 맞나요? 그럼 이 땅은 뭐예요? 이 땅 전입니다. 길쭉하게 생긴 전이에요. 이거 현황도로가 아니죠. 이거 도로가 아니잖아요. 사도도 아니잖아요. 그죠? 29전은 전입니다. 그럼 쌤, 이 길쭉한 전은 뭔데요? 이거 기획부동산에서 팔아간 거지, 뭐. 기획부동산에서 가운데 여기를 도로로 써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한 겁니다. 이 땅은 전에 접한 전이고, 이런 땅들이 그 건축허가 없이 분필허가만 받아가지고 한 것들입니다. 전형적으로. 근데 이런 것들을 잘 속죠. 저기가 분당인데, 분당 가면 저런 땅 엄청 많습니다. 아니, 공부를 왜 안 하나 모르겠어요. 아니,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해도 좀 어려운데, 한 봐봐. 이거 뭐죠? 이거 뭐죠? 전, 임야,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획부동산에서, 우리가 여기 봐봐요. 경강선 들어오고 임해역 들어오면 여기가 이제 여기까지 개발했으니까 여기도 개발하게 해준다.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아우, 씨. 완전 산인데, 그죠? 예. 택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 교재에 있는 그 땅도 경강선 지나요. 요 땅이네. 요 구간이 뭐예요? 하얀 거 요거? 도시계획도로, 현황도로, 사도 뭐예요? 현황도로 같죠? 사도는 요게 사도죠. 반듯한 거. 쭈글쭈글하죠? 남의 땅 사이로 겨우 끌고 올라온 도로죠. 맞나요? 그러니까 요거는 현황도로란 말이에요. 현황도로에 이렇게 굴착하고 뭐하고 다 해놨네. 근데 이 도로 여기서 끝났는데 이 29전이 뭐예요? 얘도 맹지죠. 그죠? 그래서 전에 접한 전입니다. 이거 사면 안 됩니다. 예. 이런 땅 사면 장점은 뭐냐면 혼자 망한 게 아니고 열 몇 명 같이 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인생의 동반자가 이렇게 평생을 같이 가는 내 인생을 같이 가는 사람이 한 열댓 명 있다. 이런 장점이 있죠. 자, 이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특히 토지도 그렇고 뭐 모든 그 선생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이 선생님이라는 직업 자체는 뭔가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통달한 것처럼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도 확신을 가지고 같이 배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적인 내용은 이제 강의를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건축허가 특히 이제 대지와 도로 관계 또 건축허가가 뭐예요? 재량행위 이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 떨어지지 않는 게 엄청 많아요.
지적도보다 먼저 생긴 게 도로잖아요. 법은 박정희 대통령 때 생긴 것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하고 일치하지 않는 게 되게 많아요. 이 경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제 사례입니다. 용도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이고 도로 앞에 보면 현황도로 돼 있잖아요. 현황도로 소유자 화성시입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화성시가 여기를 시가지를 만들어 줄 테니까 밖에 사는 사람들 요 안에 들어와서 살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만든 요 현황도로에 맞춰서 집 지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동네가 이제 자꾸 발전하면서 시가지가 되면서 이렇게 큰 도로가 막 생기고 이런 동네였어요. 24646 사건 보겠습니다. 우리 수업 때 많이 했던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사례입니다. 자, 수업한 대로 하나씩 복귀하듯이 해볼게요. 자, 용도지역이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뭐 하기 좋은 땅이라 그랬죠? 나홀로 아파트 짓기 좋은 땅입니다. 맞나요? 예, 자,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입찰을 검토했던 2013년 요 무렵에는 여기 2013년 스카이뷰 보겠습니다. 없네요. 2012년 보여주면 주고 안 보면 반말하는 거 뭐지? 2014년 거 보겠습니다. 고속도로 개통해서 차 댕기고 있죠. 2011년에는 공사하고 있었죠. 2013년 초에 개통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입찰하려고 할 저 무렵이 IC 개통하기 직전이었어요. 직전. 이렇게 개통하고 나니까 동네 공장 이 정도 있는데 화면 요 정도 있는데 지금 거 보면은 공장이 엄청 많이 생겼죠. 맞죠? 자, 그럼 이렇게 공장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 어떤 수요가 많아진다? 공장 창고 수요 많아지고 공장 창고에서 근무인이 많이 늘어나면 여기 공장 사람들은 또 어디가 살아요? 빌라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 이종 일반 주거지가 많아질 건데 그랬더니 이제 외국인 노동자가 많네? 맞나요? 그럼 난 장첸하고 같이 살기 싫어. 그러면 이종 일반 주거지는 가격 올라가다 멈춘단 말이에요. 대신에 어떤 땅은 계속 올라가더라? 원룸 짓기 좋은 땅들. 그래서 일반 상업 지역에서도 원룸 지을 수 있고, 저는 요때 이거를 3룸으로 작은 3룸으로 뽑아가지고 나홀로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려고 그랬어요. 2013년도에는 주택 수요가 엄청 많았어요. 여기가. 이 스카이뷰 이래 보면은 지금 이만큼 있는데 2014년 거 보면 집 별로 없었죠. 이거 다 비어 있잖아요. 이런 데가. 더 옛날 거면 여기도 더 비어 있었어요. 그죠? 지금은 이렇게 많이 생겼죠. 그래서 제가 이 나홀로 아파트 지어서 7층짜리 허가가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 좋겠네 이랬는데 첫 번째 검토를 할 내용이 이 도로가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겠느냐. 그러면 여러분이 화성시장이다. 일반 상업지역에서 현황도로를 갖고 묻잖아. 이런 생각 들 수 있을 텐데 우선 여기 이 도로를 보면은 이게 통과도로라 그래가지고 현황도로가 이렇게 블록을 통과하면 건축법상의 도로를 해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니까 이거 건축법상 도로 되겠는데 라는 생각 들었어. 거기다가 제가 이 물건 현장 갔을 때 또 한 것 중에 한 개가 잽싸게 검토한 것 중에 한 개가 이 도로가 4m 이상이 되느냐 이걸 봤어요. 그럼 이거 봐봐요. 이 로드뷰 봐봐요. 차 가죠? 아줌마 펴요 안 펴요? 가만히 있죠? 이분도 문 열어는 거 닫아요 안 닫아? 안 닫죠? 안 닫고 차가 지나가죠? 맞나요? 차가 지나가고 사람이 서 있고 문도 열었어요. 폭이 몇 메다겠어요? 4m잖아. 차 지나가고 사람이 안 피한다 4m라고. 실제로 여기를 세봤어요. 이렇게. 딱 4m 조금 넘게 났나? 그래. 4m 요건을 충족시켰어요. 예. 야, 그러면 이게 위가 통과도로고 화성시 도로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봐봐요. 여기 16땅, 18땅, 3땅 16, 18, 3 봐봐요. 도로가 이 도로 밑에 요거밖에 없죠. 이 도로를 기반시설로 건축했죠. 특히나 이 집은요. 이 집은 이 도로를 기반시설로 해가지고 건축을 받아서 집 지은 게 1999년도였어요. 그러면 그 당시도 이 도로를 가지고 건축을 해줬으면 이것도 낫까요? 화성시 조례가 바뀐 것도 아니고 용도지역이 바뀐 것도 아니고 건축법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이거 허가 나겠네. 그래도 찜찜하니까
이 건축물 대장을 떼서 이 건축물 설계했던 설계사를 찾아갔습니다. 설계사 찾아가니까 설계사 사무실이 화성시청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실무에서 시청 앞에 있는 설계사들을 보통 허가방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시청과 협의를 잘하고 허가 잘 받아내고 이래서 설계사나 잘 안 부르고 허가방 이래 불러요. 그 사람들은 실제로 건축 스케치보다는 이 허가 잘하고 이런 거예요. 그 사람한테 물어봤지. 그랬더니 자기가 이거 내가 설계했냐 이러더라고. 몰라. 그 말은 100% 허가방이라는 뜻이에요. 야, 이 너무 반갑더라고. 자, 건축사님, 요 땅, 요래서 내가 살려고 하는데 허가 좀 받아주십시오. 설계는 제가 알아 해올 테니까. 그래서 직접 해줘도 되고, 뭐 허가만 해줘도 되는데 허가 좀 해주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설계를 했던 건축사가 하는 말이 건축 과장이 바뀌어서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러더라고. 건축 과장이 바뀌었는데 왜 어렵냐 내가 이런 물었거든요. 이 건축 과장이 도로를 너무 깐깐하게 해봐서 나 자신이 없다 이런 거야. 그래서 난 장난치나 이러면서 찾아가서 건축 과장하고 이야기했는데 건축 과장이 하는 말이 잘 알아보고 해라 이런 거야. 잘 알아보려고 내가 니를 만나러 왔는 거 아니냐. 그 건축과장도 엄청 대단한 사람인 게 잘 알아보고 해라. 이 한마디로 1시간을 버티더라니까. 야, 그 희한하대. 뭔 말만 하면, 예, 잘 알아보고 하십시오. 어이, 씨발, 되냐 안 되냐로 묻는데, 잘 알아보고 하래. 그거 얼마나 사람 화딱지 나는 줄 알아요? 표정이 변화도 없어. 뭐 AI 같은 인간이라니까, 그냥. 진짜 무조건 잘 알아보고, 아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니까 이러면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잘 알아보고 하세요. 아니, 내가 그러면 좋다. 밑에 여기가, 이게 그때 당시로서는 계획도로였거든요. 계획도로, 일정이 단계별 집행 계획이라 하는데 언제 보상할지 안 잡혀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일로 통행을 하겠다. 일로 통행을 하고 여기 주차랑 좀 뺄 테니까 그러면 임시로 이렇게 통행을 하고 허가 밑에 도로가 나면 밑으로 다니겠다. 그래서 양쪽으로 다 다니게 허가를 하겠다. 답이 잘 알아보고 해라. 와, 나 미쳐버리겠대. 이 거지 같은 왜냐면 건축과에는 이렇게 무주택자 같은 사람이 잘 없단 말이에요. 야, 이 씨발 공원 녹지가나 꺼져라.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내가. 와, 너무 약이 오르는 거야, 그래. 그래가지고 내 집 지어줄 시공사, 또 시공사 사장이 아는 사람이 땡땡시 주택과장인데 건축과장 하다가 주택과장 온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땡땡시 주택과장, 그 다음에 저 시공사 사장, 요리 3명이서 또 비타 500 2단짜리 이래 갔어. 또 잘 알아보라로 1시간을 끄는 거야. 와, 난 환장하겠대. 근데 그 같이 갔던 주택과장은 이거 허가 나는 거다. 김사장 걱정하지 말고 땅 사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안 되면은 이렇게 하면 된다. 근데 그 앞에 건축사도 자기 자신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갱이하고 너무 힘들어질까 싶어가지고 내가 입찰을 안 했거든요. 이 물건이 경매로도 진행되고 공매로도 진행되었는데 공매로 누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저는 낙찰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역 것들이 있어요. 이런 영역 것들이. 엄청 애매하죠. 이게 법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의 저라면 낙찰 받아가지고 행정 소송을 하더라도 해서 받아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는 실력이 지금의 2024년도에 김종렬만큼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거 부딪혀가면서 실력이 는 거지 뭐. 그죠? 제가 그래서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땅이 건축가 어찌 되느냐 되게 궁금했거든요. 허가 해주나 안 해주나 보자 이랬는데 와, 미제 사건이 된 게 이 밑에 도로가 개설돼 버렸어요. 그럼 이제 허가를 요로 진출입하는 허가 받겠죠. 요 집이니까. 맞죠? 그래서 미제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네, 제가 알아볼 때 이 도로가 그 보상객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보상객이 빨리 잡힐 줄 알았으면 낙찰 받았을 건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와 대지관계 이야기하면요, 이렇게 애매한 영역의 것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잘 풀지 못했던 사례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요까지 할게요. 여기서 한번 끊고요. 조금 더 할까요? 괜찮아요? 그럼 조금 더 하고 요까지가
여기까지가 어려운 거거든. 어려운 거 여기서 끝내죠, 뭐. 조금만 더 할게요. 접도구역하고 연결허가, 도로조명허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 페이지 보면서 할게요. 여러분들은 이 페이지 보시고 저는 여기다가 필기를 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국도가 지나간다. 그러면 서울, 군포, 수원, 화성, 평택 등등등등을 지나가잖아요. 맞죠? 그럼 지나가다 보면 B시가지를 지날 때도 있고 C가지를 지날 때도 있잖아요. 그죠? B시가지를 하지 말고 녹지지역이라 할까요? 녹지지역, 관리지역을 지날 때도 있고 C가지면 용도지역이 주상공입니다. 예. 주상공을 지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봅시다. 동그라미 이거 뭐야? 이게 왜 안 지워져요? 저 왜 따라왔지? 이게 왜 따라왔지? 아니 이거 클릭이 안 되는데요? 에러 났나? 여기서 하겠습니다. 자, 1번 국도가 지나간다. 그래서 시가지 인계동의 코리아나이트 일반 상업지역을 지나갈 때도 있고 녹지지역, 관리지역 등을 지나갈 때도 있는데 우선 여러분 접도구역부터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든 건데 고속도로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나면 도로를 확장할 수도 있죠. 맞나요? 예. 도로 확장할 수도 있는데 니들 건물 지을 거면 요렇게 우리가 접도구역을 지정을 할 테니 이 선 뒤로 지어라 이런 뜻이에요. 자, 화면 보세요. 그러면 내가 계획관리지역 땅 요런 식으로 해서 1000평을 갖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가 계획관리지역 1000평을 갖고 있어? 그럼 건물 지을 거면 이거를 여기다 바짝 요렇게 도로에 바짝 붙여 짓지 말고 접도구역 뒤로 물려서 지어라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접도구역 뒤로 물려서 지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계획관리지역에다 건폐율 얼마죠? 40이죠. 그죠? 그러면 땅이 1000평이니까 400평까지 짓게 해줄게. 400평까지 짓게 해줄게. 대신에 건물을 이렇게 바짝 붙여 짓지만 마라. 이런 뜻입니다. 하였는데 가끔 질문 주시는 게 접도구역에 이렇게 들어간 땅만큼은 그럼 대지에서 빼는 겁니까? 빼는 거 아닙니다. 빼는 거 아니고 건물만 도로에 붙이지 접도구역에 넓히지 말아라. 왜요? 나중에 고속도로 확장할 때 네 건물까지 보상하기에 우리 돈이 너무 부족하지 않냐. 이해되시나요? 그런 뜻이라고.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한 번 더 이번에 주상공 지역에 와가지고도 접도구역 좀 하자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주상공에 와가지고도 접도구역이니까 좀 뒤로 지어라고 한다. 그러면 이 땅이 70평짜리 이종 일반 주거지역에 칩시다. 그러면 7, 6, 48. 48평짜리 짓겠네. 맞죠? 42, 죄송합니다. 예. 구보다는 강하시네. 예. 죄송합니다. 예. 7, 6, 42짜리 짓는다 이랬는데 요다 지으라 이러면 안 그래도 건폐율 높아가지고 건폐율 높은데 뒤로 물리지라 제대로 못 짓겠죠. 한 번 더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 비싸겠어요. 관리지역 녹지지역이 비싸겠어요.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 비싸죠. 한 번 더 녹지지역이다 관리지역이다 필지 크기가 크나요? 대체로 크죠. 주상공으로 오면 필지 크기가 대체로 작죠. 맞나요? 그래서 미안하다. 주상공에서는 접도구역 안 할게. 주상공에서는 접도구역 적용을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안 한다를 알 필요 없고 접도구역이라고 지정이 안 돼 있어요. 대부분.
이해되시나요? 자, 한 번 더. 그 다음에 연결허가 가감속 차로로 하겠습니다. 가감속 차로라, 그러면 녹지지역, 일본국도 지나갈 때 녹지지역 관리지역에서 차 쌩쌩 달리나요? 쌩쌩 달리죠? 맞죠? 쌩쌩 달리는데, 그럼 그어서 속도 줄이라 이럴 수 있나요? 감속차로 만들어라 할 수 있나요? 예. 감속차로 만들어라. 그 다음에 가속차로도 만들어라. 맞나요? 예, 가속차로도 만들어가지고 앞에 땅에다가 연결허가 받아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공부를 하지 맙시다. 가속차로가, 감속차로와 가속차로가 긴 거는 125m 테이퍼까지 하면 뭐 130 이런 이야기 하는데 125m 그 기준을 외워야 되냐? 나는 그거 외울 필요 없을 거나 봐요. 뭐 주유소라든지 이런 것들, 또 그 앞에 용도 지역과 차량 속도와 짓는 건축물에 따라서 가속차로, 감속차로 길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한 100m 전후에 감속차로는 가속차로 필요하구나.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제가 옛날에 그 도로 공부 처음 할 때 되게 초반에 헤맸던 게 뭐냐면 감속차로 길이가 예를 들어서 30m다. 짧은 건데 30m짜리다. 가속도 30m다. 그럼 도로에 접한 길이가 60m이어야 된다. 맞아요? 아니에요. 그 내가 땡땡땡 박사님한테 그래 배웠거든. 이 지랄 같은 박사님. 아니 돈 받고 가르치는데 그렇게 잘못된 걸 가르치면 어떡하냐고. 아닙니다. 도로는 도로 보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스팔트 포장된 게 있고 그 옆에 가생의 구간이 꼭 있어요. 거기다가 감속차로, 가속차로 만들어서 연결하는 거예요. 도로 점용료 내고. 이해되세요? 내 땅에다가 감속차로 만들고 가속차로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그러면 선생님 주상공 지역에서도 가생에다 만들면 되나요? 아니요. 주상공은 땅도 비싸고 차량 속도가 빨라요, 느려요? 느리죠? 차량 속도도 느린데 뭐 하려고 땅도 비싼 땅에서 감속차로 가속차로 이거 투머치다. 오버하는 거다. 하지 말자 이런 거예요. 맞나요? 예. 그런데 예외적으로 도로구역 할 수도 있나요? 예외적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그때는 가감속차로 만들어야 됩니까? 예. 또는 만들어줘도 연결가 안 된다. 뭐 5만 10이 다 걸어가지고 국토관리청에서 안 된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림으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경매지 생략하고 갈게요. 그 옛날에 부산에 경매 났던 사례가 있는데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 오일뱅크 주유소 자리가 있는데 노란색이란 말이에요. 전자지적동의 노란색이 일반 주거지역인데 여기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주유소를 봅시다. 삼거리 오일뱅크 주유소. 고속도로처럼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속도 줄이는 구간 있어요? 없죠? 그냥 여긴 주유소 땅이에요. 그냥 오다가 쑥 들어가는 거죠. 맞나요? 예. 나올 때도 뭐 버스 가속차로 없죠? 그러니까 쑥 튀어나오는 거죠. 예, 맞아요. 여기는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타고 쫙 가다가 이원 충전소가 있네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충전소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감속차로가 있죠. 아니 이게 어떻게 이 충전소 개인 땅이겠냐고. 맞잖아요. 이게 딱 봐도 감속차로를 여기다 만든 게 아니고 옆에 땅에다 만들었죠. 정확하게 말하면 옆에 땅 앞부분에 도로구역에 가생의 구간에 만들었다고. 맞죠? 네. 그냥 실무는 이런데 배우기를 내 땅에 만든다 배우니까 내가 너무 안 맞아서 처음 힘들었다니까. 알고 보니까 그 땡땡 박사가 잘못 가르쳤네. 실제로 도시계획 박사입니다, 그분이. 예, 실제로 도시계획 박사입니다. 이거 말고도 그분이 했던 주옥 같은 강의 내용이 많죠. 산지 전용 허가 기준을 강의하시는데 내가 배우면서 그럼 그 산의 경사도가 몇 도인지 그 기준 적용한
충족되는지 아닌지 내가 어찌합니까? 그러니까 한 10초간 정적이 흐르더니 생각을 안 해봤나 봐. 아, 갤로퍼 같은 차를 대면 갤로퍼는 차에 기울기가 나온다 이러더라고. 그건 저게 무슨 소리. 그럼 바퀴에 돌 끼면 땅 구덩이 좀 파진 데 들어가면 와, 아예 이론만 돼 있고 아예 실무 실전이 0이더만. 그때 그분이 갤로퍼로 설명하길래 저 인간하고 내가 말도 쓰지 말아야지. 공부 좀 하다 보니까 그분이 틀린 게 한두 개가 아니구나. 아무튼 또 토지 선생님들 잘못 설명하는 것 중에 한 개가 일단 요거 가감속차로 내 땅에 만드는 거 아니다, 그죠? 여기 그다음에 한 번 더 볼게요. 여기 보면 아까 충전소에 가속부가 있죠, 그죠? 가속 구간이 있는데 그리고 옆에 또 가속 구간을 옆에 또 무슨 주유소에 감속 구간으로 같이 쓰죠. 그럼 이 땅은 맹지일까요? 토지 선생님들이 가끔 잘못 가르쳐 주는 질문 중에 유형 중에 한 개가 이거거든. 요렇게 앞에가 도로구역이다. 그래서 내 땅 여기 개발하기 위해서 감속차로를 만들고 가속차로 만들었다. 그러면 요 별표친 땅은 감속차로를 만들 공간이 없다. 왜? 앞에 옆에 차에 가속 구간을 만들어서 맞나요? 이 상식적으로 이게 좀 맞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법으로만 이야기하면 연결가 안 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토목 설계하는 데랑 협의를 좀 해보면 이런 것들이 엄청 쉬워요. 요거 만드는데 비용 얼마 들었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이 사람 협의해가지고 여기를 감속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가속구를 늘리고, 또는 감속을 좀 늘리고, 이런 식으로 토목 설계하면서 이 협의가 다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 돈 주고 만들었는데 왜 네가 공짜로 쓰느냐면 공탁 걸면 돼요. 예. 나오는 비용 빼는 공식이 있거든요. 그거 반 공탁 걸고 이러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예. 이거 별표친 땅 맹지 아닙니다. A 땅이 먼저 가감석 차로를 만들면서 자기 땅 앞에 만들었다. 그러면 국토관리청에 그냥 물어보면 그 땅은 뭐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토목 설계하는 데를 통해 가지고 설계하면 이게 다 됩니다. 이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모르면 책을 찾아봐야 되는 것도 있고 네이버 검색해서 알아보면 되는 것들이 있는데 보자말자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보자말자 딱딱딱딱 떠올라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가속차로든 감속차로든 만들어서 연결허가를 하려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이거 만들 공간이 없는 땅들이 있다고요. 그냥 로봇처럼 외우지 말고, 자, 앞 도로가 도로구역이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머릿속에 여러분 저절로 가감속 차로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딴 데 가면 공부하면 연결 허가를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맞나요? 예, 그러면 첫 번째 그런데 도로 연결 허가를 해야 되는 가감속 차로를 만들려고 하는 그 자리에 만약에 터널이나 교량이 있다. 그럼 어찌 되겠어요? 이럴 때는 가생이가 없어요. 옛날에 어느 회원님이 어느 부동산 추천 물건인데 이거 어때요? 라고 했던 물건인데요. 여기 이 땅 보겠습니다. 위전리 이 땅 보면은 앞에가 도로구역이죠. 맞죠? 네, 도로구역입니다. 그런데 옆에 보면 월롱교 돼 있죠. 하천이네요. 하천 있고 교량이 있죠. 옆에 집이 있죠. 그 집이 있으니까 건물 지으니까 요 땅도 허가 안 나냐 이러더라고. 근데 교량 봐봐요. 감속차로 공간 자체가 가생이 자체가 없죠. 그죠? 그래서 감속부나 또는 감속이나 가속부에 교량이나
터널이 있다. 가세기가 없어요. 그래서 연결 허가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버스 정차대가 있다. 버스 정차대라는 표현 쓰겠습니다. 버스 정차대나 버스 정차대의 가속부가 있다. 이런 것, 가감속부로 하겠습니다. 가 있다. 이래도 안 됩니다. 왜 버스 정차대로 썼냐면 이게 버스 정차대가 우리 버스 정류소라 쓰잖아요. 이게 이제 그 국토관리청 지침에 있는 용어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 용어를 썼습니다.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있는 데를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개통을 앞두고 공사 중이죠. 맞나요? 거기다가 요 버스 정수가 있네요. 우와, 노선도 많네요. 맞죠? 그러면 요 땅 사면 어떻습니까? 우와, 고속도로 IC 바로 앞에 버스 정수도 있고, 맞나요? 이 땅이 기통차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토지이험 들어가서 보니까 이 앞에가 아이고야 도로구역이네. 맞죠? 도로구역도 도로구역인데 어떤 도로구역이냐? 여기가 서동대로 여기 보니까 38번 동그라미죠. 38번 국도네. 그럼 국토관리청 가서 안성시청이 아닙니다. 국토관리청 가서 어이 너그 도로에서 내 이렇게 점용 좀 받자 라고 하면 국토관리청에서 뭐라 하겠어요? 아이씨 잘 들어보라고 이 도로는 요 구간 여기 말고요. 본선 말고 이 도로는 버스 정차대를 위한 감속과 가속부입니다.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럽니다. 연결허가 안 됩니다. 선생님 이거 뭡니까? 이거는 도로구역 하기 전에 옛날 동네 사람들 진출입니다. 이거. 저런 것들이 사람 헷갈리게 합니다. 이게 도로구역보다 먼저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이런 경우도 있고 횡단보도다 이런 데도 잘 안 해줘요. 횡단보도다 이럴 때도 가감속차로 연결 잘 안 해주려고 그러고 4번이 더 중요합니다. 4번 별표를 치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교차로 설치 영향권이 있어요. 이게 제일 헷갈려요. 이게 제일 헷갈려. 왜냐면 이거 최대 120m까지입니다. 앞에 계획관리에 차량 설계 속도가 120이다. 시속 80이다. 이러면 그 교차로에서 120m까지는 가감속차로 못 만들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뭐랄까 여러분들 요거는 한 방에 딱딱 떠올려야 됩니다. 아니 여기는 가감속차로 만들 가생이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안 돼? 교차로는 트래픽이 많죠. 근데 이 앞에가 도로구역이라는 말은 뭐예요? 뭐가 목적이라는 뜻이에요? 신속한 이동이라고. 옆에 필지 집 짓는 게 아니고 신속한 이동이 목적인데 교차로에서 가깝네? 트래픽이 많겠네? 어이 그러면 니네 집 짓지 마. 트래픽이 방해돼. 이런 뜻이에요. 이 실수를 엄청 잘해요. 이 실수를. 요 사례 보겠습니다. 여기 교재에 하나 써놔봐요. 입찰자 131명이 아니고 입찰은 1명인데 입찰자 수는 139명이다. 이 뭔 말이지? 입찰한 사람은 한 건인데 한 건? 한 명? 단독 입찰인데 이 단독 입찰에 139명이 지분으로 때로 들어온 겁니다. 자, 이 물건의 뒷장 토지용계획 확인서 보니까 뭐라고 써놨어요? 옆에 뭐라고 써놨어요? 도로구역 써놨죠? 로드뷰 한번 볼까요? 여기가 옛날 로드뷰 한번 볼게요. 경매 나올 당시를 보면은 옆에 상가 건물 지났고 맞죠? 여기 채석장이지만 이렇게 불법으로 불법인지 아닌지 진출입하고 있고 맞죠? 거기다가 이 물건이 우리 공부했던 그 동네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성지구 바로 옆에 땅이죠.
땅 무지무진장 좋죠. 맞나요? 예, 그런 땅인데 다시 지도 보면은 여기에 신령 1, 2, 3거리 교차로가 있네. 요렇게 내려와서 요렇게 교차로가 있네. 좌회전을 하고 요쪽 좌회전 들어온 길이 있죠. 맞죠? 저도 처음에 이 물건 교차로 설치 영향권 아닌 줄 알았어요. 이런 도로가 대부분 현황도로에서 발생해가지고 도시계획 도로 된 것들이거든요. 나는 이게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교차로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좌회전이 있는 거야. 로드뷰를 보고 갔으면 더 좋았겠지만 교차로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재봤더니 여기 120m거든. 교차로 설치 영향권이 한 120m까지 하면 이 정도죠. 이거 맹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답사는 갔었지만 맹지라고 입찰은 안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아유 너무 안타깝더라고. 아래 진출입로는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자진 철거하도록 해주십시오 됐죠. 이게 말을 되게 이렇게 부드럽게 써놨는데 이게 5글자로 하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5글자로 줄이면 니 땅 맹지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어느 경매학원에서 저는 이제 어딘지는 모르고 그냥 강의를 했는데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땡땡 경매학원에서 수강생 이거 농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인은 안 받고 수강생 139명 모아가지고 엄청 좋은 땅입니다. 19억에 감정한 걸 24억에 낙찰받게끔 한 건데요. 그래서 그 경매학원도 전문가라는 분도 이제 그 뭐랄까 도로고요. 교차로 설치 영향권. 로드뷰로 보면 바로 옆에 상가 건물이 있으니까 맞죠? 그 생각 못하고 낙찰받은 거죠. 그 학원이 요새 올해 들어가지고 피해사를 하도 많이 들려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로 수업이 어려워요. 근데 이걸 제대로 안 해놓으면은 특히 아까 자 정리 한번 할게요. 도로구역이는 바로 뭐 가감석 차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길이는 한 80에서 100m쯤 되는데 어떤 거 짓느냐에 따라서 맞죠? 근데 그 자리에 가감석 차로 만들 자리에 교량, 터널, 버스 정차례, 횡단보도 그리고 교차로 설치 영향권 교차로 앞이라 아니고 교차로 설치 영향권을 지나야 됩니다. 맞죠? 이런 것이 딱딱딱딱 안 떠오르면 여러분들이 139명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 인생에 동반자 138명이 생겨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외가 있긴 있는데 가감석 차로 없이 하는 건축물들은 뭐 농지법에서 가능한 몇 개의 어떤 시설물 그 동네에 농산물 파는 거라든지 그 지원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5호 이하의 주택 이런 것들입니다. 그거 되는 그걸로 개발하는 땅들은 돈 되는 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한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부터는 이제 돈 버는 이야기 하겠습니다.